아침 종합 뉴스. 7월 10일 수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지역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가 발주됐지만 공동 의무 도급 비율이 낮아서 타 지역 업체들이 공사를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사립고에서 불거진 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교육 관련 단체들이 광주시 교육청에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업 면적을 작은 단위로 나눠 허가를 받은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인해 엄청난 면적의 산림이 훼손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가 발주됐습니다. 모처럼 초대형 공사가 광주에서 시작되는 건데요. 공동 의무 도급 비율이 낮아서 타 지역 업체들이 이 도시철도 공사를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2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발주 공고입니다. 모두 6개 공구로 나뉜 1단계 공사로 총 공사비는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지역업체들의 공동 도급 참여 비율은 공구별로 25에서 31%로 의무 도급을 받을 수 있는 49%에는 한참을 미치지 못합니다. 총액은 정해져 있고 광주시 관계자입니다. 평가액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이제 맞추다 보면 아까 25%랑 31% 이렇게까지 비율이 조정되는 부분. 시공 능력 평가의 기준으로 산출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치단체 계약 집행 기준으로는 지역업체가 10개 미만일 경우 의무 공동 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의무 공동 도급으로 발주하려면 상위 10번째 업체의 시공 능력 평가액이 기준이 되고 이 비율대로 공동 도급액이 결정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계약 집행 기준에는 예외 기준도 없어 최근 지속적인 SOC 투자 축소로 시공 능력 평가액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광주 건설업계의 사정이 고려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특성에 맞게 광주시 건설협회 김영주 회장입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외의 조항을 둬서 어떠한 실적을 떠나서 49% 비율을 최대한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 광주시와 건설협회 측은 공동 도급의 취지를 살리고 열악한 지역 건설업계의 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 집행 기준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집행 기준이 바뀌기 전까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 안방에서 지역 업체들이 소외되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광주 지역 교육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교육희망 네트워크와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성적 우수자에 대한 특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교 내신에 대한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확대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두고 광산구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간담회가 2달 동안 이어집니다. 공무원과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황룡강 장록습지 실무위원회는 오늘 도산동을 시작으로 다음 달 26일까지 장록습지와 인접한 5개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를 구하는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곡성의 한 야산에 축구장 면적 12개 크기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됐습니다. 당초 산림 훼손을 이유로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개발을 허가하지 않았었는데요. 업체가 허가를 재신청했고 곡성군이 이를 허가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곡성군 동학산입니다. 산 중턱 부분에 공사가 진행된 흔적이 있습니다. 곤충 사육시설 공사가 진행되던 곳입니다. 커다란 돌들이 마치 성벽처럼 쌓여 있고 군데군데 나무들이 잘려나간 채 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산 한가운데가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황폐해졌습니다. 원래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나무가 우거진 숲이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된 면적만 축구장 12개 크기에 달합니다. 한 민간업체가 곤충 사육시설을 짓겠다며 기초공사를 한 것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허가 신청 당시 산림이 훼손될 우려가 커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기라든지 수살 등 영산강 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 박문구 씨입니다. 그걸 개발했을 경우에는 야생 동식물의 어떤 서식 환경에 교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공사는 진행됐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수법이 동원된 겁니다. 전체 사업 면적은 7만 4천 제곱미터. 이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 기준보다 적게 12개로 사업을 쪼개 곡성군에 다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곡성군은 각각의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업체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결국 공사는 진행됐고 넉 달이 지난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영산강 환경청이 업체를 고발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허가를 내준 곡성군 공무원 5명은 전라남도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곡성군은 해당 업체의 산지 전용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행정기관이 허가를 내줘 수십억 원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한 것인데 이제 와서 공사를 중단시켜 피해를 입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업무적으로 믹스된 업체 관계자입니다. 부분을 왜 사업자한테 독박스라고 하고 사업자가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비양심적인 업체와 자치단체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 때문에 소중한 자연이 한순간에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폐기물 고형 연료 사용 문제로 한솔 페이퍼텍과 갈등을 빚고 있는 주민들이 공장 폐쇄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담양 주민 400여 명은 어제 한솔 페이퍼텍 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폐기물 고형 연료를 전면 사용하면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며 공장의 즉각적인 폐쇄와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한솔 페이퍼텍 측은 유해 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된다는 주민들의 우려는 사실과 일부 다르다며 담양 주민들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53살 윤모 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몰수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 30분쯤 광주 북구 우남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2시간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16% 상태로 또다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1년부터 총 9차례에 걸쳐 상습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윤 씨의 SUV 차량을 몰수했습니다. 2살 배기 아이를 인질로 잡아 금품을 빼앗은 3인조 강도 용의자들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30살 조모 씨 등 3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2살 배기 아이를 인질로 삼은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돈을 마련하는 데 급급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또래를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지난달 9일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원룸에서 18살 김모군을 때려 숨지게 한 18살 최모군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었지만 김 군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예견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적용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무등산이 눈앞에, 서태역이 단지 앞에 1차에 이은 두 번째 골드클래스의 탄생. 소태 IC에서 광주천까지 프리미엄 쾌속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무등산 골드클래스 2차 7월 말 오픈 예정. 1600-4119 보강종합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광주 시내 남자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3학년 시험 문제 중에서 서술형 문항 5개가 교내 수학 동아리 학생들에게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또 다른 남자 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이 학교 운영위원장의 자녀에게 시험지를 유출해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교육청이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된 이후에 시험지 유출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발표한 지 1년 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현 입시 관리 사각지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사건에 대한 이야기 한번 정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교사노동조합 박사문 위원장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가 지역적 특성 또 건축의 다양성이 배제된 채 획일적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지적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요. 이번에 광주시가 광주만의 차별화된 주거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광주다운 공동주택 디자인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민선 7기 2년차 이 광주시의 새로운 주택 정책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문범수 도시재생국장과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광주 평화 손잡기 운동이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립니다. 수영대회 기간 동안 광주를 주목할 지구촌 사람들에게 한반도 평화의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다라는 게 이 행사의 주요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광주 평화 손잡기 운동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광주 평화 손잡기 운동본부 최영태 공동대표와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7월 수완을 더 빛나게 하는 이름, 명품 아파트 모아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엘가 더 수완. 7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 6월 오픈 예정. 062-223-0002 진아건설.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 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하이마트 광주 전남 1년에 딱 한 번 에어컨 총력 세일.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신 에어컨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기에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상품권 추가 혜택까지. 에어컨만큼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이마트로 가요. 오늘 나오실 때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고 내일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빗길에 운전하실 때는 앞차와의 간격을 더 넓게 유지해 주시고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낮에도 비로 인해 날이 어둡다면 차량 전조등을 켜주어야 합니다. 주풍대로 농성교차로에서 교직원 공제회합 교차로 방향으로 교직원 공제회합 교차로 못 간 지점 2차로에서 택시와 화물차 간 사고 발생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무진대로 광주여대에서 개수 사거리 방향으로 유덕 1교차로 앞두고 밀려 지나고 있고요. 하남대로 하남동 주민센터에서 흑석 사거리 방향 후미 신호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설중로 용봉 택지지구에서 신안교 방향으로 가다 서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3도, 습도는 77%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의 신혜빈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3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남자 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이 학교 운영위원장 자녀에게 시험지를 유출하는 일이 있어서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북구의 또 한 남학교에서 동아리 학생들에게 수학 서술형 문제를 유출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교 입학제도에서 입시제도에서 이 종합전형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흔드는 일이 바로 이번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심각성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교사노동조합 박사문 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또 남학교 남자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경위를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 학기 말입니다. 뭐 시험 보고 방학 들어가는 시기인데요. 네. 지난 그 금요일 5일이죠. 수학 시험을 친 뒤에 뭐 친구들끼리 시험 문제를 이렇게 서로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험 문제를 미리 접해본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을 학생이 알고서 네. 분노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자신의 신분을 노출한 그 페이스북에 네. 이 사실을 알려서 뉴스가 되었습니다. 결국 학생이 페이스북 본인의 신분이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알렸다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처럼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유출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수학 시험인데 네. 고등학교 3학년 수학 시험 문제인데 총 객관식 3문제하고 서술형 2문제가 유출됐다 그래요. 네. 뭐 난이도가 최상인 이른바 킬러 문제가 유출됐다 그럽니다. 이 글을 쓴 학생은 자기도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 점수가 높은 편인데 네. 자기는 못 풀었고 미리 일요일 날 수업을 따로 받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가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에 의해서 유출됐을 개연성도 굉장히 높겠네요. 수업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네. 우리 교육청에서는 네. 정규 교육 과정의 교육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네. 토요일, 일요일에는 일체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학교는 2년 전에 일요일에 기숙사생들을 대상으로 네네. 특별 수업을 한다고 신고가 된 학교였거든요. 네. 그런데 교육청에서 급습을 했는데 일요일 날 네. 학교를 급습을 했는데 그 정보가 샜는지 네. 그 동아리 활동으로 위장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시 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 특정 그 학교에서 몇몇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성적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따로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학교네요. 이제 이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네. 뭐 교육 과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생활기록부에 이 동아리 활동 내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 네. 기록이 그 전공과 관련성이 있게 수시 전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만들고 이를테면 뭐 이과 계통에서 수학 관련 있는 전공을 할 때 고등학교에서 수학 탐구반이라는 동아리를 하나 만들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학교 기숙사에서는 기숙사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만들어진 동아리를 교사가 수업을 한 것으로 폭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뭐 과거에 숙명여고에서 네. 그 문제가 노출된 것이랄지 뭐 대동고등학교에서 네. 그 행정실장이 문제를 유출한 범죄보다 오히려 교육 과정에다가 그 특정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 수업을 하고 그 수업에서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것은 오히려
더 심각할 수도. 큰 범죄라는 겁니다. 예. 네. 광주시 교육청에서의 감사에 지금 들어간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광주시 교육청이 어떤 액션,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도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현미경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규모 면에서 감사반이 4팀이 있는데 2개 팀을 투입하고 또 감사반이 아닌 장학사들까지 포함해가지고 20명 규모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때 이 문제를 제기한 학생, 그다음에 그에 동조하는 학생들이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들리는 얘기에 이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 쪽에서 해유를 하고 또 진술을 번복하도록 지금 강요하고 있다. 그런 얘기, 괜히 문제 제기했다.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제 한 학부모로부터 건네 들었는데 네. 이 감사반에서 이 학생들을 직접 면접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고 특히 이런 문제를 제기한 학생이 또 더 큰 피해와 어떤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교육청이나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는 지금이라도 그 학생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할 일이지 그 학생들을 압박하거나 회유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여튼 기대하는 양심입니다. 네. 교육청에서 지난해 방금 언급을 하셨는데 또 광주에 있는 모 학교에서 행정실장이 거기 운영위원장 자녀에게 시험지를 유출해서 문제가 됐고 그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굉장히 시험지 유출에 대해서 꼼꼼한 그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일이 터졌습니다. 이 교육청의 어떤 관리의 문제도 심각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런 방지 대책이 촘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을 잘 처리해야 하는 이유인데 사립학교는 교육청의 감사 처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타격을 안 받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큰 사건이 났는데도 일단 사과를 좀 하면 좋잖아요. 근데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교장, 교감 중에서 대기 발령 난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시간 지나면 이 교감은 교장되는 거고 이 교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치는 거고 그렇다면 사립학교에서는 앞으로 더 똑같은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책보다도 이 엄하게 처벌하고 사립학교가 이번에 이런 유사한 사건이 마침표를 찍으려고 한다면 나는 관리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사립학교가 갖고 있는 지금 교육청이 사립학교를 관리하는 어떤 범위의 한계 때문에도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되니까 처벌의 문제를 정확하게 좀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더불어서 지금 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이 고등학교 입시가 이렇게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이 갖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가 그 맹점 때문에 특정 몇몇 학생들을 학교에서 성적 관리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일부로서 이런 일이 터진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광주시 교육청 광주가 이 대학 입시 교육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강제 보충 수업이랄지 특별 심화 학습이랄지 이런 것들이 횡행했죠. 그런데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 그다음에 창교육 학부모회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학벌 없는 사회 같은 경우도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교육청도 의지가 있어서 강제 보충 수업이랄지 자율학습을 강제로 참여하게 한다 할지 이것을 해결했어요. 특별 심화 수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모든 사립학교에서 교육청의 지침을 잘 따르고 있다고 보는데 이 학교하고 또 한 개 학교가 더 의심스러운데 이 학교는 교육청의 그 정책을 보란 듯이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모집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취지를 잘 살리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광주교육이 새로 가야 할 길인데 이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말 학교의
전국적 교육의 이 정상화를 위해서 이 고등학교 교육들이 이런 식으로 좀 파편화되고 자기의 어떤 뭐 특정한 학생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학교 네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어떤 가치 방향성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드리시죠. 저는 구체적인 것으로 이 기숙사 문제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기숙사는 광주, 전남 공동지원제, 전남의 학생들이 광주로 올 때 네. 그때 필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완도 학생이랄지 뭐 장흥 학생들이 네네. 광주에서 기숙사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90년도 무렵에 전남 학생들은 광주에 오지 않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기숙사가 없어져야죠. 광주가 멀어봤자 얼마나 먼다고 그럽니까? 교통편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 한 번 있었던 기숙사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상당히 그 특권 교육에 학생을 선발할 때 뭐 원거리 통학생을 선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성적 우수자들을 선발하는 것이 관행이었어요. 그 관행이 깨지지 않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뭐 교육지원센터로 역할을 바꾸기로 했고 그 변경하는 데에는 뭐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립학교들이 콧방귀를 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숙사를 유지하는 지금 사립학교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22개라고 뭐 그렇게 보도되는 것 같은데요. 네. 공립학교도 5개나 있고 사립학교가 22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필요 없는 기숙사가 있고 그 기숙사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교육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개선이 제일 먼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교사노동조합 박삼은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들이 획일적으로 건립되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 끊임없이 있었죠. 민선 7기 2년차에 들어서면서 이 광주시는 새로운 주택 정책을 마련하고 또 저마다 똑같은 이 일명 성냥갑 아파트에서 벗어나서 광주다운 공동주택 디자인을 설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문범수 도시재생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문범수입니다. 네, 민선 7기 1년이 지났고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이 도시재생국을 중심으로 이 광주의 어떤 주거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성과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그간 추진해온 주택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디자인 수준이 향상된 광주다운 아파트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는 주거 취약계층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차별화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시는 고층 아파트 위주의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른 획일적인 도시 공간을 보완할 수 있는 광주다운 공동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상반기에 발코니라든가 외벽 디자인 또 건물 배치 등 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왔는데 지금은 민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라든가 공동주택 설계건축사 간담회 또 건축사협회, 건설협회 우리 시가 디자인 플러스 안전협약 체계를 하고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실현해서 광주만의 차별화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재 그 행복주택 1,200세대 건립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또 노영구 임대아파트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서 국비와 시비 30억 원을 지원해서 그 3개 단지 3,500세대 시설 개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전국에서 최초로 좁고 노후화돼서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 기존 영구 임대 아파트의 세대 벽 가운데 벽을 철거해서 네. 수요자 맞춤형 세대 벽 철거 리모델링 시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프로젝트 이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계시고 이 디자인의 변화 또 안전 확보 그다음에 공공주택도 확대 뭐 이런 사업들 추진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 동안 추진해 온 그런 사업들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네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인데요. 그동안에 우리 시는
태풍형의 그 획일화된 아파트를 공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선 7기를 맞이해서 광주다움을 회복한 도시로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고층 아파트 위주의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른 획일적인 도시 공간을 다른 지역과는 달리 광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하며 유일함이 묻어나는 그런 광주다움을 회복한 도시로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네. 또한 주택시장 상황에 따른 다양한 수요와 향후 대규모 주택 공급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전략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이 고층으로 올라가는 아파트 구조와 이 허가 시스템들을 좀 바꾸실 생각이신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2년차 이렇게 들어서시면서 새로운 주택 정책을 또 만드셨고 디자인 중심으로 광주를 바꿔내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바꿔내시겠다는 건지 그 틀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우리 시는 그동안에 주택 비율 중에 아파트 비율이 65.3%에 이르는 등 전국의 특광역시 중에서 아파트들이 가장 높은 그런 시입니다. 예, 또한 신규 아파트 선호 현상에 발맞춰 여전히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물량이 아주 신규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위주 획일적인 공동주택 공급으로 인해서 고층 아파트가 막 곳곳에 들어서면서 조망까지라든가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또 고밀화, 또 일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선 2년차 우리 맞이해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는 천편일률적인 디자인 회색 도시에서 좀 다양성과 차별성, 안전성을 담보하는 그런 디자인 도시로 변모하자 하기 위해서 설계 지침인 공동주택 설계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진행 중이신 거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제 15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지금 현재 저희가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다고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아파트가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아파트 현황을 살필 수 있는 주택 통계 시스템까지 구축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광주를 이야기할 때 이 광주만의 광주다움이 없다. 우리 국장님도 직접 지적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고층 아파트 중심이고 굉장히 획일적이다. 그리고 이 문화 중심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광주의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가 없다. 이런 지적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대응책으로서 방금 이야기하신 다양한 이 디자인 중심의 주택 정책을 펼치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민선 7기가 이 끝날 무렵에 광주가 어떤 모습으로 이 외관이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지 청사진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판상형 회색 도시에서 디자인화되는 그런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우선은 지난 4월 달에 우리 광주에서 총괄 건축과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괄 건축과 제도를 도입해서 여기에다 공공건축과 25분과 함께 모든 도시 설계, 도시 공간 설계에서부터 아파트라든가 이런 또 공공건축물부터 시작해서 외벽 디자인도 향상을 시키고 또 도시 공간도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공간 설계도 덧붙여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우리 1호로서 지금 무등산 국립공원 내 원효사 단지를 밑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도시부터 총괄 건축가가 직접 참여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또 우리 기아 챔피언스 필드 과거 무등 경기장 그 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총괄 건축가가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아파트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둘씩 이런 멋있는
디자인화된 건축물이 들었으면 네. 우리 민선 7기가 끝날 무렵에는 광주에도 정말 참 볼만한 멋있는 건축물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게 아마 피부로 느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관을 보면서도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광주 시민들이 그런 모습으로 좀 꼭 변모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문범수 도시재생국장과 함께했습니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한 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 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7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의 지연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서 지난 4월 비무장지대에서 열렸던 평화 인간띠 잇기 운동이 오는 18일 광주에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개막을 앞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통해서 광주 시민들의 또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과 의지를 지구촌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광주 평화 손잡기 운동이 갖고 있는 의미 보다 깊게 한번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광주 평화 손잡기 운동본부 최영태 공동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광주시 시민권익위원장으로서 또 활동하시면서 이 지하철 2호선 이 공론화 과정을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수기 과정까지 하면서 좋은 결과 또 모든 광주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셨는데 그런 과정들이 쉽지는 않으셨죠? 예, 그랬었죠. 이제 찬반 양측으로 극단적으로 대립된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이제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그걸 끝까지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 찬성이나 반대층 모두 중요한 순간에는 양보하고 또 결과에 승복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대립되는 그런 이슈, 의제를 합리적 과정을 통해서 논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또 많은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이 광주 평화 손잡기 운동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제안한 이유는 어떤 거죠? 예, 이번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타이틀이 평화의 물결 속으로입니다. 네. 그래 민주인권도시 광주 시민들이 수영대에 참가한 애국 선수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를 하자. 그래서 전 세계인들에게 광주 시민과 한국인들의 평화 의지를 보여주자. 이게 바로 이번 손잡기 운동을 하게 된 그 배경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수영 선수권 대회가 평화 축제가 되고 또 평화 수영대로 승화되도록 네. 광주 시민들이 기원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엊그제 아베 일본 총리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자가 북한으로 갈지도 모른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는 이런 식으로 남북 관계를 악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행사를 통해
남북한 대화와 관계 증진을 방해하는 주변 강대국들에게 더 이상 남북관계에 개입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 되는 운동을 방해하지 말라. 이런 강력한 경고도 네. 평화 손잡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이 평화의 손잡기, 평화 인간 띄기 운동이 이번에는 18일 날 광주에서 열리지만 이전에 또 이 비무장지대에서 열려서 많은 관심들을 끌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지난 4월 27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인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한 1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네. 그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약 20여 명이 서해부터 동해까지 휴전선 철조망 앞에 모였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손을 잡고 인간띠 운동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었습니다. 네. 그때 강주 전남에서만 약 5천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 강주 전남 사람들은 휴전선 중에서도 이제 임진각 주변을 맡았어요. 네네. 그래서 임진각 주변 철조망 약 5km에 걸쳐 손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북 분단으로 실행당한 사람들에 대한 명복을 빌었고 거기서 또 평화 만세, 통일 만세를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네. 또 자연 발생적으로 이 모인 사람들이 통일 노래를 부르고 거기서 또 평화의 춤도 추었거든요. 네. 그때 4.27 행사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내건 표가 DMZ로 소풍 가자였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DMZ 하면은 남북이 대치하고 총칼로 대치하고 있는 무서운 장소인데 네. 거기를 소풍 가는 기분으로 네. 즉 통일과 평화 운동을 일상화하자. 그런 취지에서 DMZ로 소풍 가자라고 내걸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했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서도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 뜨거운 가슴으로 철조망을 녹여버리고 싶었고 또 이 분단의 상징인 DMZ를 세계 최고의 생태공원으로 만들기를 바랬었습니다. 네. 그 당시 4월 27일 날 그 DMZ에서 있었던 이 평화의 염원을 그대로 지금 광주로 가져오셔서 18일 날 행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임진각 행사 때 전남에서는 새벽 5시에 출발을 했거든요. 네. 강주는 6시 30분에 버스를 탔었죠. 네. 무척 고된 일정이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참여한 전남대 민주동호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기획팀들이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네. 해서 DMZ 중에서도 맨 안쪽으로 배정을 했었어요. 그 안쪽의 경우는 이제 4km를 걸어가야 하는데 4km 걸어갔다 또 4km 다시 나오는 코스인데 네. 실제로는 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60, 70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분들이 많았었어요. 이분들이 8km를 걷는 굉장히 큰 강행군이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참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행사를 마쳤고 네. 또 행사가 끝나고는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데 철조망 앞에서 손을 잡을 때 당시에 감동을 토로하고 또 찍은 사진을 올리고 하면서 깊은 여운을 남겼었습니다. 네. 그때 참가자들이 우리 강주에서 수영대 때 다시 손잡기 운동을 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었고 그래서 강주에서는 수영대에 참여한 세계 선수들 네. 특히 북한 선수단이 오면 함께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치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영대회를 통해서 스포츠, 국제 스포츠 대회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또 함께 손을 잡으면서 한반도 평화, 세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내보자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행사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선수들까지 함께 했으면 더 금상첨화였겠다는 그런 아쉬움도 좀 드는데요. 그렇죠. 스포츠 경기는 이제 선의 경쟁과 함께 참가한 사람들 사이 우애를 다지는 행사잖아요. 네. 그래서 국제적 행사의 경우 특히 국가 간 우애와 인류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 스포츠는 남북 관계에서 항상 화해와 민족 동질성 유지의 선도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때부터 남북한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동 입장했었고요. 네. 또 작년 평창 올림픽과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때는 단일팀까지 출전시켰잖아요. 보면. 네네네. 그래가지고 한반도기를 국기로 하고 아리랑을 국가로 하는 제3코리아 팀이 나왔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네. 저희는 이번 대회도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랐고, 네. 또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외세들에게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 네네. 하면서 우리의 단결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을 안고 있었는데 네. 모레가 개막식인데 그러니까요. 아직도 북한 선수단이 참여를 하지 않네요. 안타까운 마음. 네. 이번에 참 의미 있는 이런 평화 인간띠 잊기 운동 어떤 방식으로 행사가 추진되는지 행사 내용도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7월 18일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네. 손잡기 운동은 조선대학교 수영장에서 5.18 광장까지 이어집니다. 하이다이빙 대회가 열리는 바로 그 수영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 운동장, 그 경기장 앞에서부터요. 예, 그래가지고 조선대에서 동구청을 거쳐서 문화전당을 거쳐 5.18 광장으로 이어지죠. 네. 5.18 광장에서는 분수대를 중심으로 겹겹이 온을 그리며 평화 손잡기를 할 것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7시에 동시적으로 이 손잡기가 진행이 됩니다. 네. 또 손잡기와 함께 조선대 수영장, 5.18 광장 등등에서 평화축제도 기획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풍물패나 합창단, 노래패들이 등장하고 또 평화의 춤도 추고 그래서 여기에서 강주 시민 애국인 선수단과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리랑 등을 부르면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네. 그런 행사가 될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광주 시민들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나도 참여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모든 참여를 원하신 분들에게 이 행사가 열려 있는 그 공간, 당연하죠. 행사인 거죠.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떻게 참여하면 됩니까? 이번 행사는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사회단체들 중에서 참여하겠다는 단체들의 경우는 각각 이제 그 손잡기 할 위치가 배정되어 있고요. 네. 일반 시민들의 경우는 5.18 광장으로 모이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5.18 전야제 때 5.18 광장에 모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모이면 되고요. 네. 특히 저희들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특히 어린이, 네.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평화 손잡기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살아있는 평화 교육의장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번 행사에서 우리는 정파, 종교, 이념, 나이를 넘어서서 모두가 하나가 되고 특히 이제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남남 갈등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네네. 진보 보수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 대회는 시작부터 보수와 진보 진영이 함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주에서만은 과거 민주화 운동이 그랬던 것처럼 평화 운동에서도 남남 갈등이 없다. 모든 시민들이 하나다. 네. 이런 모습을 애국인만이 아니라 한국의 이 남남 갈등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겁니다. 네. 18일 오후 6시 5.18 민주광장으로 나가면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광주 평화 손잡기 운동본부 최영태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중북권 소식 정리합니다.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나주혁신도시에서 지금 2년 넘게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담양군에서도 이 SRF 소각을 둘러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 내용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그 담양군 대전면에 위치한 제지공장에서 2018년 10월 그 소각열 회수 시설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기존 자체 폐기물 70%, 고용연료 제품 30%, 혼소 방식에서 SRF를 100% 사용했다는 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그 담양군은 제1종 주거지역 경계에 입지하여 그 악취 및 소음, 또 그 폐수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으로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요. 또 지역의 환경과 주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이익이 크다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불수리 처분했는데요. 네. 그 이에 회사는 그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를 했고요. 또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들의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SRF가 환경에 해롭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요. 또 주민의 민원이 신고 불수리 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를 들어 2019년 3월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했습니다. 네. 그 이에 그 대전 면민들은 주민 밀집 지역에 위치한 제지공장으로 인해 4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환경오염에 노출당해 온 고통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회사의 손을 들어준 전남도 행심위의 행태에 분노해 제지공장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를 구성하여 그 공장 폐쇄와 이전 대책을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그 주민들은 지난 6월 18일과 어제 전남도청을 방문해 그 각종 피해 폭로와 공장 폐쇄와 이전의 당위성에
등에 대한 그 전라남도 대책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결국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의 부당성을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담양군은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네, 이와 이거 유사한 소송으로 대전 고법 판결과 대법원 확정 판결된 청주시의 판결 내용을 들어서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네. 판결 내용은 SRF를 사용할 경우 인근 주변 학생과 주민의 건강,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일단 그럼 담양군은 주민들의 입장에 동조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담양군 SRF 사용 시 배출되는 다이옥신, 벤조피렌 등은 청산가리보다 1,000배나 강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함에 따라 인근 나주혁신 도시 등 전국적으로 사용을 저지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요. 또 노후화된 소각시설에 대한 어떠한 개선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계속 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네. 더구나 담양군이 변경된 법령에 따라 허가 절차를 이행토록 안내를 했음에도 오히려 제지공장은 전남도 행심이 인용 결정을 내세워 이행 완료일까지 일일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 신청서를 행심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네, 상당히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로 느껴지는데요. 담양군이 문제가 되고 있는 또 제지공장 소각시설에 대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답변은 나왔습니까? 네, 답변이 나왔고요. 그 답변에 따르면 2018년도에 총 소각량은 38,445톤이고요. 자체 폐지수는 17,127톤, 그다음에 SRF는 21,318톤으로 하루에 허가된 SRF 일일 소각 허용량은 27톤인데요. 제지공장의 일일 SRF 소각량이 64.6톤으로 기준을 초과하여 240% 이상의 SRF를 소각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담양군 현재 사용량 초과에 따른 변경 허가 미이행으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건 송치 중에 있는데요. 네. 최근 나주 열병업발전소 대규모 시위에서도 보듯이 SRF 소각장 반대 투쟁이 많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의 발생으로 인해 주민들의 간암, 폐암 등 각종 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주민들은 이번 논란이 된 제지공장 인근 300m 이내에는 환경피해에 취약한 어린이집, 초중학교, 노인당 등이 위치하고요. 또 학교에서는 야외 체험학습은 전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도 없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요. 또 대전면 영산강 최상위에 위치한 곳으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공장이 입주할 곳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지공장은 공정에 소요되는 막대한 양의 용수를 영산강 용산 양수장에 취소하여 사용하고요. 네. 또 27도씨가 되는 높은 온도의 폐수를 그대로 방류하여 영산강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수질 오염이 가장 큰 주범으로 공장 폐쇄와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문제의 확산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네, 나주의 SRF 문제도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주민과 또 이 행정당국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데 담양도 지금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그리고 계속되고 있고 또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비가 곧 쏟아질 것처럼 하늘이 흐립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남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늦은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입니다. 비는 내일 오전 중에 그치겠습니다. 비로 인해 폭염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25도로 선선한 날씨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금요일부터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주말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4도, 습도는 51%입니다. 이 순환도로 지원교차로에서 진월교차로 방향으로 중간 지점 2차로에 고장난 승용차 서 있습니다. 지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독립로 까치고개에서 대성초등학교 사거리 방향 신호 2번 필요하고요. 하서로 양산우체국에서 본촌산단 사거리 양방향으로 정체됩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사랑방자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신혜빈입니다.
송정역으로 어디든 빠르게 미래 가치에 오를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수촌 3차 국제미술회 7월 오픈. 8년 임대로 미래도 생활가치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수촌 3차 국제미술회가 또 한 번 당신을 찾아갑니다. 임대문의 광주 446의 5000번.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의 지연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무등산이 눈앞에, 소태역이 단지 앞에 1차에 이은 두 번째 골드 클래스의 탄생. 소태 IC에서 광주천까지 프리미엄 쾌속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무등산 골드 클래스 2차 7월 말 오픈 예정. 1600-4119 보강종합건설. 솜씨 좋은 사람들의 감성 넘치는 축제 제8회 빛골 핸드메이드 페어가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김대중 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손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다양한 핸드메이드 상품과 즐거운 공예 체험까지 빛골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세요.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황동현, 한가름,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최상혁, 그리고 진행의 황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약은 8시 57분입니다. 하이마트 광주 전남 1년에 딱 한 번 에어컨 총력 세일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신 에어컨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기에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상품권 추가 혜택까지 에어컨만큼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이마트로 가요. 영원히 소년이고 싶어 나. 저는 광주를 대표하는 수영 선수 정봉규라고 합니다. 작년 전국체전 때 금메달 3개와 한국 신기록 2개 세웠습니다. 수영은 제 삶 그 자체죠. 수영장 물 안에 들어가면 조용해요. 마음이 편안하고 달리기 할 때의 속도보다 물속에서 속도를 내는 게 더 짜릿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박태환 선수와 마이크 펠프스 그 선수처럼 그 나라를 알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의 이름을 알리는 게 저의 꿈입니다. 같은 수영 선수로서 순간이 정말 힘들고 많이 괴로우실 것 같은데 이거를 잘 이겨내서 대회 때 좋은 성적 거두기 바랍니다. 화이팅! 광주 MBC는 꿈의 물결로 나아가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 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노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올해 첫 삽을 뜨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그 중심엔 시민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16년 동안 계속된 찬반 논쟁 끝에 시민참여 공론화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꾸려지고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과정은 수기민주주의 모범 사례로 손꼽힙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우리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문제고 이것을 공직자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결정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 이것은 향후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참여와 책임 정신을 고취시키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방자치 시대, 광주 전남이 열어갑니다. 광주 MBC 연중 캠페인 지방의 힘이다. 이 캠페인은 광주 서구, 광주은행과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